중견 항공사의 심장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가? 아마 당신이 상상하는 전광판 광고 속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건치 미소를 짓는 승무원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활주로에 앉아 사람들의 숭배를 기다리는 황금 송아지처럼 반짝이는 보잉 737기에 매끄러운 동체도 아니다. 아니, 이 업계의 심장부는 탄 믹스커피 냄새와 불안감,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붕괴 직전의 금속성 쇳내로 가득한 서울 강서구의 창문 없는 벙커처럼 생겼다. 그곳엔 새벽 4시에 잿더리에 우려낸 듯한 쓴 커피를 홀짝이며 국토교통부가 플래시를 들고 우리 목을 조르러 오기 전에 제발 제주공항의 제빙 트럭이 제때 도착하기만을 모니터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 박지훈이 있다. 지난 11년 동안 나는 운항통제실 OCC 실장으로 일해왔다. 이건 전문적으로 똥 치우는 기계를 고상하게 부르는 직함이다. 내 임무는 간단하다. 특권 의식에 찌든 진상 여행객들과 골프백을 맨 비즈니스맨들로 가득 찬 쇳덩어리 튜브를 전국으로 날려보내는 이 물류의 악몽 속에서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연료와 희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인천공항 상공에서 홀딩 패턴에 갇히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당신의 영혼이 충청도 어딘가 상공에서 소멸해버렸을지언정 당신의 수화물만은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나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이름은 에어링크 에어링다. 꽤 미래지향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일론 머스크가 약이라도 빨고 트위터에 쓸 법한 이름이다. 하지만 현실의 에어링크는 90년대 후반에 키보드를 두드리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를 덕수라는 아저씨가 짠 코드를 누더기처럼 기워 만든 괴물이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청테이프와 기도, 그리고 오직 나만이 다룰 줄 아는 레거시 오버라이드 기존 시스템 강제 제어의 연속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건 아주 변덕스러운 짐승이다. 제대로 대우하고 올바른 데이터 코드를 먹여주면 얌전히 돌아간다. 하지만 곁눈질로 보거나 신에 가호가 없기를 허락도 없이 이 시스템을 최적화하려고 들면 파일럿이 음주 측정에 걸리는 것보다 더 빨리 항공기 전체의 발을 묶어버릴 것이다. 이 특별한 화요일도 지난 10년의 여느 화요일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됐다. 나는 OCC로 걸어 들어갔고 서버의 웅웅거리는 진동이 치아에 충전재까지 전해졌다. 바닥엔 한때는 회색이었겠지만 지금은 절망적인 베이지색이 되어버린 공업용 카펫이 깔려 있었다. 나는 내 자리, 일명 지위의 왕좌에 앉았다. 사실 그건 3년 전에 인사팀에서 훔쳐온 유추 지지대가 망가진 CD즈 의자일 뿐이다. 좋은 아침 햇살님, 내 교대조 팀장인 코수염 난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최 팀장이 툴툴거렸다. 그는 마치 생물학 무기 같은 냄새를 풍기는 참치김밥을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시비 걸지 마요, 최 팀장님. 나는 로그인하며 말했다. 화면이 초록색으로 깜빡였다. 모니터에 비친 내 모습이 나를 마주 보았다. 수화물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될 만큼 거대한 다크서클, 안면 거상술을 한 것처럼 꽉 조여 묶은 똥머리. 남부지방은 어때요? 존나 꼬였어. 최 팀장이 바프를 튀기며 웅얼거렸다. 전라도 쪽의 포구, 전선, 제주공항은 벌써 지상조업 지연되고 있고 라우팅 서버에 경고등 들어왔어. 화요일 업데이트 렉이네요. 나는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말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우회할게요. 승무원들 대기 상태로 유지하세요. 나는 빠르게 타이핑했다. 내 손가락은 다른 인간의 온기보다 키보드를 더 잘 안다. 슬픈 일 아닌가? 그게 내 삶이다. 가동 시간을 위해 친밀함을 포기하는 것. 당신이 받을 때쯤엔 존재하지도 않을 국민연금을 위해 젊음을 맞바꾸는 것. 10분 만에 나는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3개의 경로를 재설정했고 야근 수당을 약속하며 김포공항 게이트 직원들을 매수했으며 자동화, 시스템이 전사적 패닉을 일으키기 전에
수동으로 서버렉을 패치했다. 경고등이 꺼졌다. 초록색. 아름답고 평온한 초록색. 사람들은 비행기가 제트 연료로 난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비행기는 우주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는 나 같은 사람들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고집으로 날아간다. 우주는 혼돈을 원한다. 기상지원과 기체 결함, 파일럿과 승무원의 스캔들로 망가진 로스터를 원한다. 나는 그 혼돈을 막는 벽이다. 그나저나 구찌를 휘감은 멍청이 2명 덕분에 이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말해주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건 내 적들이 실패하는 걸 지켜보는 것 외에 요즘 내가 얻는 유일한 도파민이다. 알고리즘인지 뭔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솔직히 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난 인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좋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나는 기분이 좋았다. 마치 물류의 신이 된 것 같았다. 미지근한 흙탕물 같은 커피가 있었고 초록색 화면이 있었고 나에겐 통제력이라는 환상이 있었다. 하지만 통제력의 환상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 하던가? 그 환상은 보통 치아미백에 중독되고 온라인으로 MBA를 딴 누군가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다. 오전 9시 OCC 문이 활짝 열렸다. 보통 이 안으론 뭔가가 불타거나 누군가 해고될 때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방 안의 기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탄 믹스커피 냄새는 르라보 상탈 33 향수와 특권 의식이 뒤섞인 공격적인 구름으로 즉시 대체되었다. 나는 의자를 뱅글 돌렸다. 그곳엔 화장실 청소라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리얼리티 쇼 세트장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도진과 유라가 서 있었다. 도진은 회장의 아들이다. 올해 32살의 슈퍼히어로 같은 턱선을 가졌고 비즈니스 감각은 편의점 샌드위치 수준인 놈이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하와이에서 영적 안식년을 보냈는데 내 생각엔 서핑보드 위에서 코카인을 빨았다는 뜻의 암호 같다. 지금 그는 내 1년치 연세보다 비싼 정장을 입고 아무 의미도 없는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팔에는 머리를 한껏 세팅한 따개비처럼 유라가 매달려 있었다. 유라는 참 피곤한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다이어트 효소를 팔던 전직 인플루언서이자 현재는 경영혁신 애호가였다. 완벽한 속눈썹에 둘러싸인 속이 텅 빈 눈동자를 가졌고 그녀는 마치 모세의 십계명을 든 것처럼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다. 지윤 실장님. 도진이 온기는 하나도 없는 라미네이트 건치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불렀다. 우리가 딱 찾던 분이시네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적 없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자동차 변속기가 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본부장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다. 어떤 일로 행차하셨습니까? 커피 머신 고장 났는데 그거 찾으시는 거라면 헛걸음하셨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우린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랍니다. 유라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나 골든 리트리버에게 말하듯 높고 경쾌했다. 우린 참관하러 왔어요. 아버님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시잖아요. 모든 걸 효율화할 때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효율화요? 나는 그 단어가 혐오스러웠다. 효율화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작동도 안 하는 앱으로 그들을 대체하겠다는 기업식 헛소리다. 효율화. 나는 건조하게 따라 말했다. 글쎄요. 지금 1300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부산에 태풍을 피해 A330기의 경로를 효율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참관은 마음껏 하시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도진이 웃었다. 건조하고 공허한 소리였다. 항상 불같은 성격이시네요, 지윤 실장님. 아버지가 실장님의 그 깡다구를 좋아하는 이유죠. 하지만 우린 그 깡다구를 좀 현대화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니터 쪽으로 걸어오더니 에어링크 로스터에 로우 코드가 띄워진 화면을 향해 깔끔하게 관리된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마요.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가 멈칫했다. 진정해요, 실장님. 그냥 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살아있는 대동맥이에요. 그 화면을 건드렸다간 실수로 김해공항의 연료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4시간 동안 활주로에 갇혀서 화장실동 냄새를 맡아야 하는 분노한 승객들에게 본부장님이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손을 걷었지만 눈이 가늘어졌다. 아주 잠깐 가면이 벗겨졌다. 여유로운 하와이 서퍼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생 한 번도 안 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심술궂은 왕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오에 회의가 있습니다. 도진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다. 대회의실. 늦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하니까. 전 현재를 살아남게 하느라 바쁜데요, 본부장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님. 두 사람은 비싼 향수 냄새를 뒤로하고 돌아나갔다. 문이 찰칵 닫혔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최 팀장이 김밥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네, 나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초록색 코드가 잠시 흐릿해졌다. 끝에 시작처럼 느껴지네요, 팀장님. 링크드인, 이력서 업데이트나 해둬요. 그때는 몰랐지만 내 예감은 정확했다. 전라도의 포구 전선은 방금 문을 나선 저 개판 전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오 정각의 대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경납고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된 방이었다. 참 잔인한 건축학적 농담이다. 양복쟁이들은 탄산수를 홀짝이며 손가락 관절이 까져가며 기름땀을 흘리는 정비사들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으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동물원 전시관 같았다. 상업주인 늙은 김 회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게 첫 번째 적신호였다. 김 회장은 공룡 같은 인물이었다. 80년대에 수상한 대출을 끌어다 쌍발기 한 대로 이 항공사를 세운 사람. 그는 고함을 지르고 오전 10시부터 소주를 까는 인간이었지만 현장의 노고는 존중할 줄 알았다. 김 회장이 없다는 건 정신병원이 공식적으로 환자들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도진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 오른쪽엔 유라가 아이패드를 맹렬하게 두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자신의 걸크러쉬 커리어우먼 핀터레스트 보드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을 것이다. 테이블의 나머지 자리는 대출금과 교정기 낀 자식들을 부양해야 해서 퇴직금이 얼마나 버텨줄지 계산하고 있는 겁에 질린 중간 관리자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 팀원 여러분, 방향을 바꿔봅시다. 내가 자리에 앉아 도진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선언했다. 우린 유라 씨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표를 분석해왔습니다. 유라의 인사이트? 나는 내침에 살에 들릴 뻔했다. 유라의 직전 직업은 사람들 앞바지에서 똥을 지리게 만드는 다이어트 효소를 마케팅하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항공 물류를 분석하고 있다고?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명을 어둡게 했다. 벽에 파워포인트가 영사되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엔 형광 핑크색 폰트로 바이브 시프트라고 적혀 있었다. 농담이길 바랐다. 진심으로. 우린 이 항공사가 너무 수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유라가 허공에 손짓을 하며 말했다. 통제실은 항상 불 끄기에 급급하죠. 우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AI를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걸 일기예보라고 부릅니다. 내가 뒷자리에서 말했다. 우린 이미 하고 있고요. KBS 구시뉴스에 다 나옵니다. 회계팀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한 헛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도진이 나를 노려보았다. 재밌네요, 지윤 실장님. 하지만 우린 구조적 생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김포공항 허브의 지도가 나타났다. 왜 포항으로 가는 중복 노선이 이렇게 많은 거죠? 너무 낭비해요. 알고리즘에 따르면 저 비행편의 40%를 줄이고 통합된 일정에 더 큰 비행기를 투입하면 된다고 하네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역류성 식도염처럼 뜨겁고 산성이었. 유라 씨, 나는 목소리를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며 말했다. 우리가 포항의 소형기인 ATR-72를 띄우는 이유는 그 지방 공항 활주로가 A321 같은 대형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형기로 통합하려면 김해 같은 대형 허브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긴 착륙료가 3배나 비쌉니다. 착륙료로만 한 달에 20억 원을 날리게 될 겁니다. 게다가 소형기들은 비즈니스 통근객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에겐 수용량이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죠. 운항 횟수를 줄이면 그 사람들은 전부 KTX로 갈아탈 겁니다. 침묵. 에어컨이 쌕쌕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정막. 유라가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도진을 보았고 도진은 테이블을 보았다. 도진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수수료는 협상할 수 있어요. 공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항공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을 안다고요? 내가 물었다. 그분 이름이 하느님입니까? 그 요금을 정하는 건 그분뿐일 텐데요. 그만하세요. 도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요점은 운항 통제실이 너무 비대하다는 겁니다. 자동화해야 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우린 필요 없는 전문성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린 세일즈포스를 연동한 새로운 대시보드를 도입할 겁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누구나 통제실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정보를 독점하는 전문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달았다.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들은 찌든 믹스커피 냄새가 나는 폴리에스터 회사 유니폼을 입은 45세의 여자를 보며 유물을 보았다. 자신들의 매끄럽고 현대적인 매트릭스에 낀 버그를 본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회사의 어느 곳에 시체들이 묻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오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혐오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후 2주 동안 바이브 시프트가 시작되었다. 대학살이었다. 그들은 정비 스케줄러 박 기사를 해고했다. 박 기사는 다리를 절고 성격은 더러웠지만 머릿속으로 수천 개의 부품 재고를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400개의 비행기 변기 커버를 주문하고 브레이크 갖다냐 패드는 0개를 주문하는 스케줄링 봇으로 대체했다. 야간 헬프 데스크 근무조도 없앴다. 새벽 3시에는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니까요 라고 도지는 주장했다. 우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화물기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이 골빈 인간아.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싸워보려고도 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출력하고 재앙적인 위험성 부분에 밝은 노란색 형광펜을 칠했다. 도진의 답변은 이랬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지윤 실장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프로세스를 믿어봅시다. 그 웃는 이모티콘, 수동 공격적이고 영혼 없는 저 눈웃음 표시.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의 디지털 버전이었다. 유라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섀도잉을 시작했다. 그 말인즉슨 그녀가 내 사무실에 앉아 틱톡을 스크롤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멍청한 질문을 던졌다는 뜻이다. 코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비행편을 색깔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정시면 핑크색, 지연이면 빨간색으로요. 나는 콘솔에 강제 경로 재설정 명령어를 때려 박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코드들은 왜 지연되는지를 알려주니까요. 유라 씨, 기체, 결함인지 승무원 문제인지 기상 악화인지 빨간색은 내가 정비사를 불러야 할지 구슬할 무당을 불러야 할지 안 알려주잖아요. 실장님은 너무 부정적이세요. 그녀가 껌으로 풍선을 불며 한숨을 쉬었다. 에너지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팀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팀 문화?
팀원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한때 우리가 무용담을 나누고 도착 시간을 두고 내기를 걸던 시끌벅적했. 휴게실은 이제 영안실처럼 고요했다. 그 주 금요일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홈쇼핑에서 고압 세척기 파는 방송을 보며 싸구려 페트병 소주를 나발 불었다. 내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다. 열심히 일해서 묻은 정직한 흙먼지가 아니라 성량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 의해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것이 해체되는 걸 지켜보는 끔찍하고 영적인 불쾌감이었다. 다음 타겟은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뼛속 시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나를 해고할 수 없었다. 나는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레거시 오버라이드. 고대 유물 같은 메인프레임과 최신 웹 인터페이스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내가 직접 짠 커스텀, 스크립트들. 내가 떠나면 그 다리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다. 그들은 그저 모든 게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내어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운전대를 뽑아버릴 것이다. 세상이 불타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특유의 평온함이 있다. 정확히 평화는 아니다. 허리케인의 눈 속에 있을 때의 고요함에 가깝다. 파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지붕이 곧 뜯겨 나갈 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은 그저 그곳에 서서 기압계가 떨어지는 걸 지켜볼 뿐이다. 나는 말대꾸를 멈췄다. 그게 첫 번째 신호였지만 그들은 너무 멍청해서 눈치채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회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김포공항에 터널라운드 비행기 도착 후 재출발 준비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할 겁니다. 도진이 싸움을 걸듯 선언했다. 예전에 박지훈이었다면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승객들이 내리고 청소하고 급유하고 다시 태우는데 20분은 턱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택싱 활주로 이동하는 동안 비상구로 승객들을 집어던질 게 아니라면요. 하지만 새로운 박지훈은 그저 커피를 홀짝였다. 훌륭한 이니셔티브네요, 본부장님. 아주 과감합니다. 유라가 활짝 웃었다. 거봐요. 내가 실장님도 따라오실 거라 했죠? 결국 마인드셋의 문제라니까요. 마인드셋. 그래, 내 마인드셋은 현재 국지적 종말을 창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 디지털 대청소를 시작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에어링크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약 0줄의 커스텀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이건 공식 업데이트가 아니었다. IT 부서는 그중 절반은 존재조차 몰랐다. 그건 코드 쪼가리로 만든 패치이자 우회로 임시 방편의 반창고들이었다.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마다 승무원 로스터 시스템이 다운될 때면 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인사팀 급여 시스템에서 백업 데이터를 끌어와 파일럿, 배정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었다. 그 스크립트가 없으면 시스템은 그저 에러 404, 파일럿을 찾을 수 없음을 띄우고 누군가 수동으로 300명의 파일럿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릴 때까지 비행기들은 그냥 활주로에 서 있어야만 했다. 나는 스크립트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건 불법이니까. 사보타주 고의적 파괴 행위가 될 터였다. 난 범죄자가 아니다. 프로페셔널이다. 대신 나는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았다. 나의 모든 개인적 운항 제어 프로토콜들을 로컬 서버에 있는 암호화된 단일 사용자 디렉토리로 이동시켰다. 나의 사용자 디렉토리, 내 재직 중인 직원 인증 계정과 연동된 디렉토리, 논리는 완벽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업무 생산성 도구다. 내가 고용 상태라면 실행된다. 내가 해고된다면 글쎄 접근 권한은 취소된다. 당연한 보안 프로토콜 아닌가? 퇴사자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게 둘 순 없으니까. 나는 3일 동안 이 작업을 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유라가 한 번 지나가다 맹렬하게 타이핑하는 나를 보고는 명랑하게 말했다. 와, 밤늦게까지 열일하시네요. 이 헌신적인 바이브 너무 좋아요. 인수인계를 위해 모든 걸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치 안 보태고 말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도록 확실히 해두는 거죠. 완벽해요. 다음 주에 딜로이트 컨설턴트들을 불러서 워크플로우를 매핑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이 발견할 것들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내가 중얼거렸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친절한 분들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목요일쯤 덫이 완성되었다. 내 레거시 오버라이드는 이제 회사 전체 운영의 구조적 하중을 견디는 기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폭 장치는 나의 고용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서류상의 증거. 총알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두꺼운 C와 예의, Cover Your Ass, 책임 회피용, 문서. 나는 2014년에 작성된 오래된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동의서를 파헤쳐 찾아냈다. 커스텀 도구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먼지 쌓인 PDF 파일이었다. 요점은 직원이 개인의 업무 최적화를 위해 특별히 작성한 코드는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IT 부서로 정식 이관되지 않는 한 유지보수의 책임이 해당 직원에게 남아있다는 내용이었다. 본래는 프로그래머들이 회사 웹사이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허점투성이 규정이었지만 문구는 모호했다. 개인 업무 최적화. 내 스크립트들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내 업무를 최적화했으니까 나는 그걸 출력했다. 서명도 했다. 그리고 신입 인턴들을 위해 인사팀으로 보내는 온보딩 서류 더미 속에 그걸 슬쩍 묻어버렸다. 아무도 그런 같은 서류는 안 읽는다. 그 문서는 관료주의의 지하실에 조용히 편철되었다. OCC의 분위기는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다. 도진이 데려온 신입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들은 물류 로지스틱스란 우버이츠로 배달 음식 시키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스키니진 입은 애송이들이었다. 그중 민석이라는 애가 내게 다가왔다. 항상 민석이라는 이름이다. 저기, 실장님, 연료명세서 시스템에서 의존성 오류가 뜬다고 하는데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상하네. 재부팅해봤어요? 네,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뜨네요. 관리자는 나다. 아, 그냥 우회, 바이파스 버튼 누르세요. 내가 말했다. 승인은 나중에 제가 처리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미 내가 만든 미로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내가 반대편에서 그들을 받아줄 거라 착각하며 그저 벽을 기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저 금요일 오후 마침내 소환장이 날아왔다. 아웃룩 알림, 회의, 인사팀 및 전략기획팀, 오후 3시, 제목 없음, 안건 없음. 나는 그게 뭔지 알았다. 사형 집행이었. 나는 마지막으로 OCC를 둘러보았다. 깜빡이는 모니터들, 회색 카펫, 셔츠에 묻은 머스타드 소스를 닦아내고 있는 최 팀장.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난 이 쓰레기장 같은 곳을 사랑했다. 이 혼돈을 사랑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집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내 손에 성냥을 쥐어주는데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내 개인 외장하드를 꺼내 포맷했다. 커리어만큼이나 오래전에 죽어버린 내 반려견의 액자 사진을 챙겼다. 비상용. 두통약도 챙겼다. 가방에 모두 집어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났. 최 팀장님. 내가 불렀다. 네, 실장님. 오늘 밤 라우팅 서버에서 레벨 5 핸드쉐이크를 요구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시스템이 스스로 돌게 냅둬요. 최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아, 알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냥 미팅이요. 내가 말했다. 잘 지키고 있어요. 항상 그러고 있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심장이 뛰었다. 갈비뼈를 둔탁하게 때리는 묵직한 고동.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미 매복이 있다는 걸 알고 걸어 들어가는 병사의 아드레날린이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58분.
금요일의 첫 번째 분비는 비행편들이 오후 4시 30분에 게이트에서 후시백 후진할 예정이었다. 항공업계에서 타이밍은 생명이다. 나는 셔츠에 매무새를 다듬었다. 살인을 상상하면서도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뜻을 담은 내 최고의 고객 서비스용 표정을 장착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인사팀 사무실에선 두려움과 싸구려 손소독제 냄새가 났다. 서류를 건네받기도 전에 영혼을 빨아들일 목적으로 설계된 듯한 작고 베이지색의 방. 도진이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처럼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유라는 그 옆에 앉아 공격적일 만큼 동정 어린 슬픈 표정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지구상 어디든 당장 이곳만 아니면 좋겠다는 표정을 한 인사팀 강 팀장이 있었다. 아마 활화산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기분이었을 거다. 앉으시죠, 박 실장님. 도진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의자는 그들이 앉은 의자보다 낮았다. 전형적인 기싸움이다. 나는 서 있는 채로 있었다. 서 있는 게 편합니다, 본부장님. 개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도진의 턱관절이 굳어졌다. 좋아요. 짧게 끝내죠. 운항통제실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시계를 보며 물었다. 오후 3시 5분. 유라가 가짜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린 실장님의 그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우리 브랜드가 그리는 애자일 애지애한 미래, 지향적 비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우린 에너지가 필요해요.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시너지. 시너지겠죠. 내가 말을 막았다.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유라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저 부정적인 태도. 저게 톡식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우린 여기서 가족을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실장님은 마치 정비사죠. 난 정비사입니다.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부숴놓은 걸 고치는 사람. 하지만 제발 계속하세요. 해고하십시오. 입 밖으로 꺼내요. 신어진이 뭐니 하는 말 뒤에 숨지 말고 다 큰 어른답게 직접 말해보시죠. 김도진 본부장님,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지훈 실장, 당신을 즉시 해고합니다. 사유는 학명 및 새로운 회사 프로토콜 적응 실패입니다. 인사팀 강 팀장이 책상 위로 파일 하나를 밀어냈다. 퇴직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위로금 1개월치와 일반적인 비밀유지 계약서 NDA입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1개월치. 그들의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놓기 위해 바친 11년. 자판기 음식으로 때운 수많은 명절과 크리스마스를 날린 11년에 대한 대가가 고작 1개월치라니 모욕적이었다. 완벽했다. 나는 파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원증을 꺼냈다. 플라스틱은 금이 같고 목걸이 줄은 달아 있었다. 10년 전 희망의 차, 있던 내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다. 난 더 이상 그 여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사원증을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사원증은 플라스틱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유라의 아이패드 위에 정확히 떨어졌다. 그 돈 가지십시오. 내가 말했다. 위로금 안 받습니다. NDA 서명도 안 할 거고요. 서명해야 합니다. 도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다들 서명해요. 나는 아닙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면 컨설팅 일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은 아주 조만간 컨설턴트가 필요해질 겁니다. 도진이 비웃었다. 당신 없이는 우리가 이 회사를 못 돌릴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에겐 대시보드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고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텅 빈 금수저의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본부장님, 당신이 가진 그 대시보드는 내가 큐레이팅한 데이터를 띄워주는 겁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내가 짠 논리로 돌아가고요. 자율주행차를 샀다고 착각하시나 본데
당신은 방금 수동기어 차를 사놓고 시속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운전기사를 해고한 겁니다.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잠깐만요. 유라가 불렀다. 비밀번호들 다 넘기고 가셔야죠. 서랍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포스트잇에 적어놨어요. 두 분이 딱 좋아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요.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의 공기가 더 서늘하고 맑게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 본부장님. 왜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서버가 매 4시간마다 운항 로스터용 임시 캐시를 생성하거든요. 30분의 리프레시 될 겁니다. 그게 한 20분 후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캐시가 지워지면 시스템은 메인프레임과 연결할 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활성화된 사용자 인증을 찾게 됩니다. 만약 그걸 못 찾으면 시스템이 좀 당황하겠죠. 우리에겐 IT 부서가 있습니다. 도진이 콧방귀를 꼈다. 당장 나가요. 회장님께 행운을 빈다고 전해주십시오. 나는 말하고 걸어 나왔다. 뛰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로비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내 개인 핸드폰에 깔린 서버 관리자 앱을 열었다. 상태, 연결됨, 사용자, 박지윤, NVNS, 작업, 로그아웃, 팝업 창이 떴다. 경고, 로그아웃하면 활성화된 세션 스크립트가 모두 종료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내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1개월치 위로금을 떠올렸다. 유라의 바이브 시프트를 떠올렸다. 바보 같은 아들이 내 인생을 가지고 신노름을 하도록 방치한 늙은 김 회장을 떠올렸다. 나는 얘를 눌렀다. 상태. 연결 끊김.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공기 중에선 제트 연료 냄새와 자유의 냄새가 났다. 타이머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런웨이라는 동네 호프집이 하나 있다. 바닥은 끈적거리고 조명은 어두컴컴하며 사장님은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슨 술을 마실지 아는 그런 부류의 가게다. 근무 시간이 초과된 파일럿들, 발이 퉁퉁 부은 승무원들, 지난 8시간을 씹은 지상직 직원들을 위한 안식처다. 나는 3시 15분에 그곳에 들어갔다. 구석에서 수화물 작업자 몇 명이 프로야구 얘기를 하며 싸우고 있는 걸 제외하면 가게는 텅 비어 있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박 실장? 사장님이 글라스보다 더 더러워 보이는 행주로 잔을 닦으며 물었다. 영원한 휴가를 얻었죠, 사장님. 나는 스툴에 미끄러지듯 앉으며 말했다. 빨간 뚜껑 소주로 주세요. 식도가 타들어가는 걸 느끼고 싶네요. 사장님이 술을 따랐고 나는 마셨다. 냅킨 꽂이에 핸드폰을 비스듬히 세워두었다. 내부 시스템에는 더 이상 접속할 수 없었지만 내겐 더 좋은 게 있었다. 공개 항공 추적 앱인 플라이트 레이더 24. 나는 지도 위를 기어가는 작은 노란색 비행기 아이콘들을 지켜보았다. 오후 3시 25분.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다. 오후 3시 30분. 캐시가 리프레시되었다. 서버실 어딘가에서 코드 한 줄이 내 디지털 손을 잡으려 뻗었다가 허공만 움켜쥐었을 것이다. 내 머릿속에선 OCC의 풍경이 그려졌다. 최 팀장은 참치김밥을 다 먹어갈 즈음이었을 거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바이브 시프트 대시보드는 온통 초록불이었겠지. 그리고 첫 번째 글리치가 발생했을 것이다. 크지 않고 아주 살짝 깜빡이는 정도. 아마 제주행 402편의 출발. 시간이 갑자기 누울갑 없음로 떴을 거다. 최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겠지.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을 거다. 민석 씨. 제주행 비행편 태그가 날아갔네. 아마 센서 오류일 거예요. 민석이 볼펜을 씹으며 대답했겠지. 새로 고침 해보세요. 최 팀장이 새로 고침을 누른다. 그리고 그 순간 시스템은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백업 스크립트, 즉 내 스크립트를 찾는다. 접근 거부, 다시 호프집,
나는 앱을 지켜보았다. 오후 3시 45분. 402편의 상태가 정시에서 갑자기 지연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부산행 89편, 지연, 도쿄행 112편, 지연. 시작됐네. 나는 소주를 한 잔 더 털어넣으며 속삭였다. OCC 내부에선 유라가 애지중지하던 대시보드가 미쳐 날뛰고 있었을 것이다. 유라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쁜 시각화 그래프들은 깔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데이터가 오염되자 그래프들은 지진계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 다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야? 유라가 꾀꾀거렸겠지. 도진 씨, 당장 고쳐요. 도진은 서버 통신망에 대고 소리쳤을 거다. 서버 재부팅. 해! 껐다가 다시 켜라고. 하지만 잘려나간 팔다리를 재부팅할 순 없는 노릇이다. 내 폰이 윙윙거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계속 울렸다. 그리고 최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박 실장,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스템이 게이트 배정을 막아버렸어. 비행기 2대가 같은 게이트로 택시 중이야. 파일럿들이 쌍욕하고 난리 났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내가 설계한 재앙을 지켜보는 건 참혹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독적이기도 하다. 라디오 무전에 대고 소리치는 파일럿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관제탑. 여기는 664편. 배정된 게이트가 없다. 브라보 유도로에서 홀딩 중. 664편. 관제탑. 현재 시사 게이트로 확인된다. 관제탑 확인 불가. 시사에는 지금 대한항공 에어버스가 주기되어 있다.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건가? 대기하라. 우리 쪽 화면이 방금 먹통이 됐다. 표류가 시작된 것이다. 라우팅 로직이 없으면 자동화 시스템은 1998년의 공장 초기화 설정으로 되돌아간다. 시스템은 새로 지어진 터미널 확장, 구간을 모른다. 제2활주로 공사 사실도 모른다. 그저 오직 디지털상에만 존재할 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슬롯 공간으로 비행기들을 무작정 쑤셔넣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소주를 한 병 더 시켰다.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 사장님이 실실 쪼개는 나를 흘끗 보며 물었다. 은퇴 파티 중이에요, 사장님. 내가 말했다. 일모를 감상 중이거든요. 지금 오후 4시인데 박 실장, 어딘가에는 해가 지고 있겠죠? 내가 말했다. 정확히는 김도진이라는 놈의 커리어에 말이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도진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 김도진 본부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연락처를 삭제했다. 이제 그는 그저 번호 쪼가리일 뿐이다. 전화가 끊길 때까지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가게 사장님이 TV 볼륨을 키웠다. 속보입니다. 앵커가 말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대규모 지상 조업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극심한 혼란과 일방적인 결항 통보에 항의하고 있으며 해당 중견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이 전면 마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TV를 향해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 유라 씨. 나는 속삭였다. 그 선제적 대응인지 뭔지 아는 마인드셋이 잘 작동하길 바랄게. 오후 5시 항공사는 단순히 비행을 지연시키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토부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지상 추적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 국토부는 즉각 지상 이륙 통제, ground stop이 명령을 내린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다. 있는 비행기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고 땅에 있는 비행기는 그대로 발이 묶인다. 이건 핵무기 버튼이다. 그리고 항공사 입장에선 1분에 5천만 원씩 허공에 태우는 것과 내가 3병째 소주를 까고 있을 때 뉴스에 터미널 상황이 보도됐다. 분노한 사람들의 바다였다. 어떤 장면인지 다들 알 것이다. 우는 아기를 아는 엄마들, 시급 1만 원을 받는 게이트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정장 차림의 아저씨들, 여행 가방 위에 주저앉아 프레첼을 씹는 대학생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단테의 지옥도였다. 본사의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마치 종군 기자처럼 내게 실시간 생중계 문자를 보내고 있는 최 팀장에 따르면 늙은 김 회장이 마침내 등판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80세의 노인네지만 흉기처럼 생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벽에 페인트 칠을 벗겨낼 정도의 불같은 성질머리를 가졌다. 그는 대회의실로 그냥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을 박살낼 듯이 열어젖히고 폭풍처럼 들이닥쳤. 시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김 회장이 포효했다. 도지는 그 비싼 양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시스템 오류예요, 아버지. 사이버 공격, 해킹당했다고요. 해킹은 무슨 얼어 죽을 해킹. 이 미친놈아. 김 회장이 소리쳤다. 방금 국토부에서 전화 왔어. 우리 트랜스폰더 코드가 다 엉켰다고 하잖아. 운항통제실 누가 맡고 있어? 유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진이 더듬거렸다. 김 회장은 자신의 다이어트 효소차를 붙들고 오열하고 있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박지윤 실장 어딨어? 김 회장이 물었다. 진작에 이 시간 전에 물어봤어야 할 질문이었다. 우리가 내보냈어요. 도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목이다. 깨달음의 순간. 절벽 허공으로 달려나간 코요테가 마침내 발 아래에 땅이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실장님은 우리 조직 문화랑 안 맞았어요. 유라가 엉엉 울며 말했다. 너무 부정적이었다고요. 그 여자가 이 빌어먹을 항공사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김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당장 전화 연결해. 전화 안 받아요. 그럼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서라도 멱살 잡고 끌고 와.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 난 집에 없었으니까. 나는 런웨이 호프집에서 눅눅한 뻥튀기를 씹으며 이 대학 살극을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작은 빵 부스러기를 하나 남겨두었다.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는 편집증 환자다. 운항통제실장이라는 직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자리니까. 내 책상 위 매뉴얼 더미 아래에 밀봉된 봉투를 하나 남겨뒀었다. 숨기진 않았지만 찾으려고 작정해야만 볼 수 있는 곳에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상시 유리를 깨시오. 혹은 봉투를 여시오. 나중에 최 팀장이 말해주길. 자신이 그걸 찾아 김 회장에게 건넸다고 한다. 김 회장이 그걸 거칠게 뜯었다. 그 안엔 비밀번호가 없었다. 마스터 키도 없었다. 종이 한 장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서버와 디스패치 운항 통제,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시스템 아키텍처 맵을 인쇄해 두었다. 그리고 중앙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친 노드 하나가 있었다. 사용자 앤벤스 박지윤, 개인 스크립트 디렉토리. 그 아래엔 2014년에 서명했던 컴플라이언스 준수동의서 사본이 있었다. 개인 도구는 직원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그 문서, 그리고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제사조비항 해고시 직원의 모든 개인 업무 최적화 도구는 지적 재산권 및 보안을 위해 활성 서버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됨. 해당 개인, 도구에 대한 시스템 의존성 오류의 모든 책임은 해고를 승인한 관리자에게 있음.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열쇠를 맡겼겠지만 회장님, 엔진을 조립한 건 접니다. 최 팀장에 따르면 그걸 읽은 김 회장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다시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한 백지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가 도진을 쳐다보았다. 내 놈이 그 애를 해고했다고?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무서운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의존성 검사, dependencies check도 안 해보고? 저 여자가 말을 안 해줬어요. 도진이 징징거렸다. 시스템을 돌리는 건 저 여자 일이라고요. 이 빌어먹을 시스템이 뭔지 파악하는 게 내 놈 새끼 일이고. 김 회장이 도진의 얼굴에 종이를 집어던졌다. 넌 방금 바탕화면 배경이 마음에
안 된다고 운영체제 전체를 날려버린 거다. 당장 복구해. 김 회장이 IT 직원들에게 짖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창백해진 IT 팀장이 말했다. 스크립트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 사용자 프로필에 묶여 있었거든요. 로그아웃하는 순간 펑 사라진 겁니다. 라우팅 로직을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몇 주. 완전히 자동화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일단은 수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동이라. 현대항공사에서 수동으로 전환한다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밖으로 몸을 내밀고 루빅스 큐브를 맞추려는 것과 같다. 화이트보드와 유선 전화기, 종이띠지를 사용해야 한다. 처리 속도가 80%는 느려진다. 항공사는 사실상 물에 빠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치즈 스틱을 추가 주문했다. 아주 맛있었다. 오후 6시 반쯤 되자 내 폰이 폭발할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먼저 도진이었다. 부재 중 전화 7통. 그리고 문자. 박 실장님,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우리가 오해가 있었네요. 위로금 2배로 드릴게요. 위로금 2배. 2개월치 월급. 와우, 한 번에 다 쓰기도 벅차겠네. 나는 차단 버튼을 눌렀다. 다음은 유라. 박지훈 실장님, 이거 정말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네요. 애꿎은 승객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이 뻔뻔함. 김포공항에 승객 5천 명을 감금해 놓은 장본인이 나한테 프로의식을 설교하다니 그 순수할 정도로 멍청한 오만함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유라 씨의 그 선제적 마인드셋으로 비행기를 띄워봐. 우주의 기운을 보내서 비행 계획서가 저절로 써지길 기도해보든가. 그리고 그녀도 차단했다. 마지막 끝판왕이 등장했다. 발신자 표시, 김 회장님. 나는 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난 김 회장을 존경했었다. 그는 개자식이었지만 유능한 개자식이었다. 회사를 맨땅에서 일궈냈고 바닥의 생리를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멍청한 아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플로리다로 은퇴해서 골프나 치고 싶다는 이유로 뒷짐지고 물러나 이 빌어먹을 바이브 시프트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 그는 공범이었다. 나는 3번 울리게 둔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윤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이곳은 완전히 지옥이다. 뉴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내가 대답했다. 결항률 신기록을 세우고 계시던데요. 헛소리 집어치워라. 박 실장. 그 멍청한 자식이 큰 사고를 쳤다. 나도 알고 너도 알지. 하지만 넌 지금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다고. 전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전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퇴사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프로그래밍된 대로 보안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한 것뿐이고요. 영악한 것. 그가 끙소리를 냈다. 이봐, 오늘 밤 당장 돌아와. 내가 도진이 그 새끼 당장 자를 테니까. 그 실리콘 인형 같은 기집애도 같이 자르마. 백지 수표를 주랴? 얼마면 되냐? 그냥 그 빌어먹을 비행기들만 다시 하늘로 띄워놔라. 이건 마지막 우승을 기념하는 랩 타임이었다. 당장 거기로 돌아가서 세상을 구하고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었고 도진이 주차장에서 짐을 싸며 질질 짜는 걸 구경할 수도 있었다. 달콤했다. 세상에 미치도록 달콤한 유혹이었다. 내 안의 정비사 본능이 당장 가서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빛을 초록불로 바꾸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을 떠올렸다. 효율화를 떠올렸다. 나를 향했던 무시와 조롱을 떠올렸다. 내가 돌아간다 해도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없을 것이다. 언젠가 김 회장은 죽을 것이고 도지는 결국 다시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다. 나는 그저 스트레스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되질 때까지 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는 청소부로 남게 될 터였다. 그럴 순 없습니다, 회장님. 내가 말했다.
네가 원하는 액수를 말해. 지윤아. 연봉 2억? 3억?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소주잔을 찰랑거리며 말했다. 이건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회장님, 만약 제가 지금 돌아가서 시스템을 고친다면 그건 제가 고의로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시스템이 제멋대로 제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관리, 태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법무팀 변호사들이 물어뜯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될 텐데요. 내가 책임 면제 각서를 써주마.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리는 불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그들이 성량을 긋도록 허락하셨죠. 이제 회장님께서 그 잿더미 속에 앉아 계실 차례입니다. 지훈아, 제발. 그가 말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목소리였다. 하루에 수백억이 증발하고 있어. 구조 엔지니어를 자르고 그 자리에 인플루언서를 앉히기 전에 그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죠. 내가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 회장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각이 느껴졌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가벼움이었다. 지난 11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들이 내 알바가 아니게 된 것이다. 나는 술값을 계산했다. 사장님이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박 실장,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달라진 기분이에요, 사장님. 완전히 최적화된 기분입니다. 카카오티 벤티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기사님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중견 LCC 대양항공의 운항이 전면 마비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정막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아침 나는 오전 10시까지 늘어지게 잤다. 이건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사무실의 분말형, 절망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원두로 내린 질 좋은 커피였다. 베란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내 이메일 보관함은 재난구역이었다. 도진에게서 34통, 인사팀에서 12통, 그리고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법무팀의 메일이 3통. 행운을 빈다. 나에겐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서가 있으니까 나는 그 메일들을 전부 스팸으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 링크드인을 열었다. 상태를 현 대양항공 운항통제실장에서 독립항공시스템 아키텍트로 변경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글을 하나 포스팅했. 레거시 시스템 통합, 위기관리 및 승무원 라우팅 로직과 관련된 즉각적인 컨설팅 가능. 99.8%의 가동시간 유지 성공 경험 보유. 어떤 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5개의 다이렉트 메시지가 쏟아졌다. 헤드헌터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같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메시지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상민 상무였다. 이상민은 우리의 최대 라이벌인 대양항공의 운영총괄 부사장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노선을 날고 같은 공항을 쓰지만 쓸데없이 고급스러운 척하느라 티켓값을 5만 원 더 비싸게 받는 곳이다. 메시지, 박 실장님, 뉴스 봤습니다. 지금 댁내 회사에서 터진 저 대형 멜트다운 사태가 실장님이 이직 시장에 나오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짐작해봅니다. 우린 수년간 실장님 회사의 라우팅 효율성을 뚫어보려고 애써왔죠. 시간 되시면 오늘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편하신 곳으로 정하시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대양항공은 몇 년 전부터 나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나는 충성스러웠다. 김 회장에게 멍청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충성이란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다. 나는 답장했다. 여의도 한우 오마카세. 정우, 계약서 들고 오세요. 나는 청바지에 블레이저를 걸치고 나갔다. 이상민 상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 실장님. 그가 내 손을 잡으며 흔들었다. 푹 쉬신 것 같네요.
백수 생활이 체질에 맞나 봅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최고급 한우를 주문했다. 스몰 토크는 생략했다. 그래서 상무가 꽃등심을 썰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아이패드로 비행기를 조종하려 들더군요. 상무가 폭소를 터뜨렸다. 전형적인 도진본부장과 그 약혼녀다운 발상이네요. 아프겠어요? 뭐 그쪽의 재앙적인 손실이 우리를 포함한 다른 항공사들에겐 엄청난 이득이긴 하지만요. 실장님, 우린 실장님이 그 회사의 라우팅 로직을 구축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요. 오셔서 우리 걸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쪽 코드를 넘길 순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건 지적재산권 위반이니까요. 그쪽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상무가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장님의 머리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보고 그쪽 시스템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계약으로 착수금을 두둑이 드리죠. 근무 시간은 마음대로 정하시고 재택근무하시면 됩니다. 그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자 내 눈썹이 헤어라인까지 치솟았다. 내 예전 연봉의 3배였다. 3배, 상무가 덧붙였다. 참고로 우리 운항통제실엔 엄격한 낙하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아들내미도 안 되고 인플루언서 며느리도 안 됩니다. 오직 엔지니어들만 있죠. 나는 계약서를 보고 그 숫자를 보았다. 대회의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비행기가 왜 안 움직이는지 파악하려 끙끙대는 도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치는 겁니다. 위원회도 없고 바이브 시프트 따위도 없습니다. 콜. 상무가 즉답했다. 나는 서명했다. 어둠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무가씩 웃으며 말했다. 어둠의 세계가 페이가 훨씬 세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커피도 아마 더 신선할 테고요. 식당을 나서며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내 전 직장은 일요일 항공편의 80%를 취소했다. 주가는 14%나 더 빠져 있었다. 승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었다. 일말의 동정심이 아주 미세한 근육 경련처럼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 쓴 계약서를 내려다보자 그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월요일 아침, 당신이 그 문제의 항공사 직원이 아니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시 출근하는 날, 만약 그 회사 직원이라면 인질극 4일차를 맞이하는 날, 나는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대양항공 서버에 접속했다. 그들의 시스템은 엉망이었다. 투박하고 쓸데없이 부풀려진 코드들. 하지만 고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디스패치 프로토콜을 다시 짜고 있었다. 마치 외과 수술 같았다. 깔끔하고 정밀한 수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향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업무 시간이었다. 배경으로 틀어놓은 TV에선 YTN 뉴스가 그 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라이브 기자회견을 방송하고 있었다. 나는 볼륨을 높였다. 단상에는 도진이 서 있었다. 3일은 한숨도 못 잔 사람 같았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하와이에서 그을려온 구릿빛 피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자신의 유산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자의 잿빛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유라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트위터의 사례에 협박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차크라를 재정렬한답시고 발리인가 어딘가로 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저희는 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진이 마이크에 대고 더듬거렸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본부장님? 한 기자가 소리쳤다. 이번 전산마비 사태가 기존 운항통제실장을 해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도진이 움찔했다. 그건 내부 인사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안정적이요? 기자가 파고들었다. 당신네 비행기들이 며칠째 활주로에 묶여있고 화물칸에선 해산물이 썩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적인 겁니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물어뜯어라.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계속했다. 그 해고된 전임 실장이 현재 경쟁사인 대양항공의 컨설팅을 맡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오늘 아침 대양항공의 정시 출발률은 5%나 올랐는데 당신 회사는 여전히 0%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까? 도진이 얼어붙었다. 1초 정도는 아예 숨쉬기조차 멈춘 것 같았다. 그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굳어버린 고라니 같았다. 500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멍청한 고라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도진이 쥐어짜내는 소리로 말했다. 카메라가 옆으로 패닝됐다. 무대 구석에 늙은 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바닥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패배자의 얼굴. 그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대양항공은 이미 그들의 승객들을 흡수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기존 티켓을 인정해 주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말이다. 우리는 그들의 파이를 뺏어먹고 그들의 밀크쉐이크를 들이켜며 공항의 빈 주차 슬롯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었다. 내 폰이 울렸다. 최 팀장의 문자였다. 실장님 대박. 방금 도진이 백스테이지에서 토했음. 회장님은 남은 임원들 다 자르는 중이고 회사를 다른 저가 항공사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씨발, 지윤아. 우린 이제 하늘을 나는 고속버스가 될 모양이야. 나는 답장을 보냈다. 탈출해요, 최 팀장. 이상민 상무 앞으로 이력서 하나 보내요.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노트북을 덮었다. 나는 내가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영웅은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하는 법이니까 난 다른 무언가가 된 것 같았다. 대자연의 힘. 나는 비행기들을 공중에 떠있게 만드는 중력인 동시에 그것들을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중력이었다. 그들은 나를 한낱 부품 쪼가리 정비사 취급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버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정비사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김포공항 비행항로 아래에 산다.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대양항공의 보잉 737기였다. 아주 정확히 정시에 구름을 뚫으며 가파르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나는 비행기를 향해 커피 머그잔을 들어올렸다. 안전 비행해라. 나는 말했다. 김도진 본부장은 일주일 뒤 해고당했다. 회사는 그로부터 6개월 뒤 뿔뿔이 해체되어 매각되었다. 유라는 유해한 직장 문화 극복하기에 대한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한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절반 이상이 장 건강 보충제 광고였다. 나? 나는 여전히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예전에 1년 동안 벌던 돈을 한 달 만에 쓸어 담는다. 최근엔 요트를 하나 샀다. 배 이름은 오버라이드라고 지었다. 가끔 혼자 술을 마시며 서버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OCC의 그 엉망진창이던 혼돈이 그립기도 하다. 탄 믹스커피 냄새가 그립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시금 깨닫는다. 유능함은 비싼 법이고 무례함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며 복수는 그저 아주 효율적인 라우팅 경로 설정일 뿐이라는 것을.